목요일은 목요 활짝판입니다. 활짝 피는 날이죠.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목요일을 활짝 피워주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탑 오브 탑으로 통하시는 우리 한결의 하호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호영 기자님을 위해서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노래를 좀 준비했잖아요. 네, 하호영 기자님을 위해서 바치는 노래입니다. 네. I was a ghost, I was alone. 어영 기자님이십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요즘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골든 노래 어영 기자님. 네네네. 두 분은 근데 이거 방송 같이 하시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진짜요? 네. 나한테 처음 만났지만 왠지 친근하고 왠지 얼굴이 몽글몽글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몇 학번이신지. 그래서 저랑 비슷한 연배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매우 친근한 느낌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겠다. 아니 근데 진짜 그 하 기자님이 예전에 방송 되게 많이 출연을 하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뭐 제 기억에는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취재한 굵직한 건이 나오면은 뭐 난다긴다 하는 프로그램들 다 출연하셨었잖아요. 뭐 CBS도 나가고 뭐 KBS도 나가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근데 최근에는 그 정당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치부에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죠. 정치부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일단 아침에 속보 처리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제 그 손이 안 갈 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를 주로 씁니다. 손이 안 갈 만한 부분들, 뭐 정치팀의 뭐 사각지대 이런 거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오늘 쓴 기사는 아마 그 기사는 저만 썼을 것 같은데, 김민전 의원 기사를 하나 쓰고 나왔는데요. 김민전, 국민의힘 김민전 이런 거 재밌겠네. 김민전 의원이 오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국무총리한테. 대만의 선거제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대만의 선거제도가 20, 30대한테 공정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우리는 도입할 의사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맥락이 부정선거로랑 맞닿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렇게 싹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뭐랄까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엣지 있는 그리고 다만 이제 이렇게 좀 흘러갈 만한 그런 기사들 좀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민전 대만 얘기 꺼낸 이유 한결에 하호영 대만식 투개표 도입 부정 왜 부정선거론 스탑 더 스틸. 그렇죠. 이게 5월에 그때 당시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어요. 그때도요. 파면된 다음에 첫 공개 일정으로 간 게 사실은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때 초청한 사람이 전한길 씨요. 맞아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꺼낸 게 대만식 투개표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냐 이 얘기거든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한길이 자기 영상에서 주장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고, 그렇죠. 그 부정선거 신의 장난인가 였나요? 장난이었는데 제목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전한길 제작 그리고 이영돈 감독. 그렇죠. 해서 나온 작품을 그때 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김민전 의원의 그 질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고급진 기사를 쓰셨다라는 우리 하호영 기자님이시고 이게 우리 또 하 기자님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기자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아닙니다. 알려져는 있는데 사실은 아닌 겁니까? 네, 두 번째. 그렇구나. 두 번째구나. 두 번째라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말해가지고 그래 두 번째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잘? 첫 번째는 한 3년 전쯤에 후배가 넘어섰습니다. 누구예요? 그 한겨레의 정환봉 기자라고요. 지금 법조팀장으로 있는. 유명하신 분이도. 네네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김환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섭니다. 넘어섭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한겨레가 1, 2, 3를 다 하는 거예요? 1, 2, 3,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아마 한겨레. 그거 왜 그런 걸까요? 한겨레 너무 띄워주지 마세요. 한겨레가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기자님이 잘하는 거지. 한겨레 자체를 띄워줄 그런 일도 없다. 제가 띄워진 건 아니고. 뭐 열심히 하려고 하죠. 애쓰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애쓰고 있습니다. 한겨레 말고는 하 기자님. 어두워진 하 속에
어지러질하네, 어지러질. 네. 예, 오늘 저희 활짝파는 항상 늘 이런 분위기니까 네. 우리 하 기자님께서도 이미 적응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뭐 주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하호영 기자님에 대한 개별적인 또 소개가 필요하실까봐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MBN 다닐 때 또 연합뉴스 TV 다닐 때 제일 그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던 그 기사 내용이나 이런 거 따라가 보면 하 기자님 기사가 많이 또 나와가지고 어우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같이 네. 방송하게 돼서 네, 옛날 얘기라는 거죠. 옛날 얘기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동생까지. 자 그리고 지금 썸네일 사진 올라가 있는 거 예, 본인 맞습니다. 하호영 기자님 본인 맞는데 한겨레 입사 당시 사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많이 다른 놀라실 사람이라고 겁니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생 없습니다. 동생 없습니다. 자 시작할 주제가 근데 좀 무겁긴 한데 이게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논란이 뭐 연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연일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 수사를 민주당 쪽에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내란 특검 쪽에서도 조희대 고발건이 있다라고 미리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네. 본인들이 지금 이거를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인가에 대한 판단은 국회 쪽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응답을 어제 준 것 같아요. 내란 특검은 네. 이게 계속 이제 정청래 대표가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일단 조희대가 실제로 말도 안 되는 파기환송을 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4월 22일에 소부에 해부된 거를 전합에 바로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4월 22일에 해부했고 4월 24일 바로 23, 24일 바로 다음 날에 이틀 만에. 2차 심리기를 엽니다. 네. 심리기를 열어서 바로 그날 표결을 해요. 그러면은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전혀 보지 않고 재판을 했다는 거 네. 이거 말이 되냐?라고 해서 5월 1일 날 심지어 이 재판을 생중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우리 판결에 의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는 거를 전국에 알려야 돼. 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라는 이유로 생중계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네. 저도 그때 생방송을 하다가 정말 충격과 정말 공포를 잊지 못합니다. 네. 30분 동안 그거를 생중계를 때려버리면서 이제 접수가 됐지? 그러면서 한덕수가 바로 네. 그만두고 네. 국무총리를 그만둡니다. 대통령으로 뜨려고, 후보로 뜨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실행행위는 완벽하게 외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왜 그게 끝까지 그렇게 한덕수가 뭐 후가 되고 끝까지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못했냐. 예. 법원 노조가 이 판결이 5월 1일에 있자 5월 1일에 성명을 냅니다. 조희대 사퇴하라. 조희대 사퇴하라. 조희대 탄핵감이다. 조희대 이거 문제가 크다. 이 노조가. 판결 네, 법원 노조가. 네네. 법원 노조가 없으면 법원 공무원들이 사실은 법원 공무원들이 없으면 판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판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법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 예. 법원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어떤 판사가 어떤 식인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법원 노조는 알잖아요. 예. 왜 기록도 안 읽고 대법원에서 왜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가 알기 때문에 네. 법원 노조 사퇴하라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다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너무 늦었죠. 네. 전 너무 늦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보자들이 예. 그 당시에 제보했던 것이 복수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모든 실행행위만 보면은 조희대가 판결을 내리고 한덕수가 딱 후보로 출마하고 예. 완전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희대가 뭐라고 입장을 발표합니까? 사실 자기 워딩으로 발표하면 다른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올까 봐 예.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발표했는데 예. 이 건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및 이 외 인물들과 논의 및 네,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예. 이 건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수두룩하게 만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덕수는 안 만났다라고 하지만 한덕수 예.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CCTV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짓말하는 자가 한덕수예요. 어차피 한덕수 말은 뭐 믿을 게 없는데. 게다가 또 한덕수가 지금 네. 재판에 회부됐는데 예. 공판 준비 절차에서 예. 자기 재판 좀 어떻게 끌어보려고. 사실 예. 구속도 안 된 것도 예. 의문인데 네네. 끌어보려고 쓱 이제 변호사들 싹 교체해야 되니까 예. 재판 기일 좀 연결해 저기 늦춰주세요. 예. 다음 길로 좀 연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예. 안 돼.
왜 그랬을까? 이건 직위원 재판장이 아니거든요. 직위원 재판장이 아닙니다. 형사 33부에 이거는 배당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판사들도 있고 법원 노조에서도 지금 다시 들고 일어나서 조의대 결자해제하라 지금 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곁다리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우리 뭐 문제의식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하호영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조의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의한 것 자체가 문제될 것도 없다. 그리고 만난 것도 문제가 될 거 없다. 근데 사실 무슨 내용으로 논의하고 무슨 내용으로 만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굳이 대법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걸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비문입니다. 네네네. 나머지 사람들과도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잘 읽어보면 굳이 이것을 밝혔다. 그러니까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걸 굳이 밝혔다. 그리고 약간 비문처럼 나머지 사람들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된다면 약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건 사실을 확인했다는 분위기? 이 정도 가까이 가는 거죠. 사실을 확인했다는 분위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해명 자체가?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쪽에서는 이 사안을 가지고 프레이밍을 해오지 않습니까? 뭘로 프레이밍을 하냐? 예전에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프레이밍을 해오는데 그거에 대한 프레이밍을 돌파를 다른 걸로 하지 않고 그럼 특검이 수사하라 라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담동하고 이 사건하고는 그 무게를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입장을 밝힌 것이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비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잘 뜯어보면은 그 아까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도 쭉 한번 설명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라고 딱 콕 집으니까 그러면 뭐야? 다른 사건은 논의해도 되는 건가? 이게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와도 논의를 한 바 없으며라고 했는데 외부의 누구라고 또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잠깐만, 그럼 내부에 누가 또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의혹이라는 게 제기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틀려도 본질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제가 떠오르는 사건은 부승찬 의원하고 김종대 전 의원이 한남동 관저 이전에 어떤 무속인이 개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공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사 들어가 보니까 천공은 아니었어. 근데 백재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질이나 방향은 맞는데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의혹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명을 딱 보고 나서 뭐야? 김충식, 정상면, 한덕수가 아니어도 내부에 인물이 또 누가 있는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 해석의 여지를 계속 주는 거죠. 그렇죠. 해석의 여지를 계속 주고 사실 그때 돌이켜보면 4월 7일이라는 날로 사실 이제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거의 이렇게 특정을 해 갔잖아요. 이게 4월 초로 이제 특정을 해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 대법원장이 그 현안과 관련돼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들을 많이 던져놨다. 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으로서도 디테일로 들어가는 싸움이 아니라 큰 판의 싸움을 그린다면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 질문이 있습니다. 두 분께. 워낙에 이번 정권에서 비화폰을 막 지급을 해버렸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인물한테는 비화폰이라는 게 있나요? 있을까요? 지급을 받았을 수도 있나요? 그런 건 뭐 불출대장 이런 거 확인해보면 다 나오지 않나요? 이건 너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굳이 뭐 조의대를 이제 그렇게까지 비화폰까지 주면서 긴급하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인데. 통신. 근데 뭐 전화 자체는 워낙에 사실은 비화폰이 아니어도 비화폰은
진짜 일명 내란폰이라고 할 정도로 네. 이것에 대해서 막 이제 내란과 이제 완전 지금 모의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조이대도 뭐 관계가 없는 건 아니라고 완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행보가 있지만 네. 뭐 비하폰이 아니라고 통화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김건희 전화 뭐 아무나 다 하고. 예. 어떻게 이거는 보세요? 뭐 아직 확인이 안 된 건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의원하고 통화할 일이 조이대가 있었을까를 따져보면 네. 일단 비화폰은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네네네. 네. 네. 연결 지점이 그렇게까지 보여지진 않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배경을 보면은 네. 그 정권 한참 전에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것과 함께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예. 만약에 있었다면 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만약 있었다면 네. 아주 간명하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번 내란 과정에서도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네. 이 비화폰을 어떤 사람들의 초기의 반응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맞아요. 그냥 안 했다라고 네, 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해당 사항이 없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두 분께 이제 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논란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서영교 의원이고요.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여기 불난데 기름 부은 사람이 부승찬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서영교 의원이 정확하진 않지만 믿을 만한 제보다 수사로 밝혀야 한다. 기사 제목을 보니까 약간 일부 후퇴한 것처럼 일단 뽑기도 했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정당팀에 또 계시니까 혹시 취재하시는 일선 기자들이 서영교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 듣진 못하고 밝히지도 않겠습니다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실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다는지 궁금하네요. 말씀하시죠. 일단 지금 법사위에서 이 관련해서 이 관용차 네. 운영에 대해서 이거 운영 기록을 다 확보해서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오, 기록을. 예, 할 수 있는 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에서 다 미리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용차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리고 한덕수와 뭐 이 조이대 각각 뭐 만나는 점이 있다면은 거기서 또 단서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밝혀 나가야지 되는 거지. 이거를 네네. 모든 거를 이제 제보자가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사실상 이 이재명 대통령 전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 네. 대법원이 알아서 한다 이런 취지의 어떤 그런 반응, 저는 그 반응을 말을 했다라는 네. 것이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호탄이 됐지만 예. 행동을 실제로 옮겼잖아요. 예. 실제로 조이대가 행동을 옮겼잖아요. 옮겼기 때문에 네네. 이 기록도 읽지 않고 판결을 내려버린 조이대의 책임은 사퇴밖에 전 답이 없다라고 봐요. 예. 네. 자, 관련 녹취 파일은 있지만 해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수사 통해 밝혀야 한다. 이제 자세히 풀면 이런 취지고 제보자는 믿을만하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승찬 의원도 여타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유사한 맥락의 것을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한 발 좀 더 나아간 거는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질문하는 과정에 얘기했던 건 윤석열 쪽에게도 보고가 이제 들어갔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요거 이렇게 퍼즐 맞추기 해보면 우리 또 우리 어영 기자님의 감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선 이 정도 고급 정보는 네. 법사위 안에서도 네. 발언한 당사자 정도,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정도만 알고 있고요. 예. 다른 의원실에서는 지금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태로 굉장히 고급 정보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흘러나오는 것으로 조합해 보면 네. 특정은 될 것 같습니다. 특정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일 뭐 며칠 사이에 전 정권들의 민정 고위직이 있었다라는 그 얘기도 나왔죠. 네. 네. 뭐 그런 말인데 네. 이것이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느냐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네. 전 정권들이에요. 복수네요. 복수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좁혀질 것이다라는 그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전 정권들의 민정 고위직이라는 것은 어제 그제도 이미 기자들끼리는 좀 확인하고 있는 상태여서 뭐 모르겠습니다.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단독 기사로 어느 매체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도 해보고요. 뭐 다만 이렇습니다. 아까 신유진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 정권 민정 고위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더 들어가서는 만남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도 네네. 그 본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이제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오히려 좀 부차적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아, 이쪽 말고 이제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두 분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민정고위직이라고 하는 건 사정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정기관이라고 하면 민정에서 갈 수 있는 사정기관 좀 정해져 있죠. 예.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뭐 제일 우선순위는 검찰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경찰에서 가기도 하는데 네. 대체로 경찰은 정무로도 많이 가고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많이 가고 뭐 나머지 이제 사정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국세청이라든가 감사원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네. 뭐 그렇게 따져보면 네. 각각의 정권들의 교집합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예.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참. 어우. 벌써 아마 댓글에 아마 이름들이 올라오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제가 댓글을 보고 있지 않아서. 우리 그 야시장 고객님들은 네, 신중하신가요? 굉장히 신중하신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함부로 이름을 언급하진 않으신 것 이긴 합니다만은. 네네네. 예. 우리 지금 댓글에서는 야하 하면서 야시장 안녕하고 있습니까? 예, 야시장 네네. 하이 인사 좋습니다. 중이십니다. 예. 야하. 뒤로 살짝 돌려보시면 지금 굉장히 재밌는 얘기 좀 하고 있으니까 뒤부터 따라오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맞는 말씀이신 게 이게 지금 어쨌든 이 어떤 작당 모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제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이제 선거 개입, 이제 민주당에서 사법 쿠데타라고 부르는 행위, 그거를 왜 했겠냐라는 이제 의심이 들다 보니까 이 작당 모의 의혹이라는 단초가 있어서 행위가 완성된 거다. 이렇게 나온 거여서 사실은 제가 부장 판사였는지 이름을 까먹었어요. 서울중앙지법 송모 판사가 코트넷에 올린 게 거의 본질인 것 같아요. 송승용. 네. 송승용 네. 판사님. 네, 송승용 부장판사. 네, 그분이 올린 게 거의 본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명에 대한 것도 막 저희가 이제 쪼개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 작당 모의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왜 그럼 그때 대법원은 그랬냐라는 거에 아직까지 제가 어떤 설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법원이 그거 어떻게 기록을 안 읽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런 재판을 한 그 대법관 전부 다 파기환송심의 유죄 취지로 동의한 판사 9명인가요? 조희대 포함해서 예. 전부 다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로그 기록도 지금까지 안 낸 걸로 제가 알고, 안 낸 거죠, 아예. 확인을 안 했으니까. 아니, 확인을 로그 기록이 만약에 로그 기록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게 7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만 48시간도 안 돼서 그걸 전부 검토해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런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전부 다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중에서 대법원 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 주심 대법관이 박영재 재판관인데 박영재 주심과 조희대 사퇴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해 주셨는데 약간 본질은 그냥 사법부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밝히면 되지 않을까요? 밝힐 수가 없죠. 안 봤으니까요. 안 읽었어 이것들아. 글씨 안 읽었다고. 예,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의 주장이시고 하호영 기자님이 생각하시. 사법부가 아직까지 그 설명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맞는 얘기. 오직하면 공무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사퇴하라. 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오직하면 공무원들이 알거든요. 판사들이 하루에 얼만큼 글씨를 읽는지 정도는. 그러니까 법원 노조가 그럴 지경이니까. 어느 속도로 어떻게 기록을 보는지를 아는데 이거를 이틀 만에 7만 페이지를. 이게 지금 무슨 작당이요. 오직하면. 못 밝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골무도 안 끼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보려면 일단 골무도 끼고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해야 되겠죠. 네, 뭐 전혀 그러니까 없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렵죠. 일단 복사를 안 했대요. 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자기록으로 봤다 어쩌다 막 물리적으로 복사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록은 전자기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로그 기록 내놔. 그러니까 짝. 그러니까 이제 내일하고 모레 글피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 오늘도 벌써 그러고 있는데 저기에 저 너머 이제 진실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으면 여러 프레임들이 짜져가지고 그게 이제 지뢰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이랬어, 저랬어.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에 곳곳에 지뢰들이 심어질 것 같아요. 프레임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이 다양해지면 그 세세한 것, 우리가 진짜 밝혀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세한 것에 대한 진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여러 요구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항상 해야 하는 것이 지금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네. 서영교 의원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민정에 예. 대한 이야기라든가 예. 아니면 녹취가 뭐가 더 있느냐라든가 예. 뭐 이런 그 진실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아마 민주당이 계속 이건 수사로 해결해야 한다, 수사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할 거고요. 예. 그런 싸움이 아마 내일하고 모레 계속 벌어질 거고요. 제가 뭐 사실 한결에 우리 정당팀의 내부 상황은 잘 모르지만 네. 있는 그대로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 한결의 하호영 기자님이 지금 민주당 그 취재 기자면 뭐부터 일단 탐문하고 뭐부터 첫 걸음을 가져갈까요? 어떤 방향으로 세팅하는 게 맞을까요? 이 취재 방향을?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처음이요? 어디로 네, 돌아갑니까?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법원장부터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이런 큰 사건에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뻗치기라고 하는데 네. 그냥 무조건 집 앞에서 기다리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한 노력. 네네네. 아. 그걸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법관들을 만나는 노력. 당시의 대법관들. 예, 예, 당시에 박영재. 대법관들을 만나는 노력. 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쉽지 않. 이거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쉬운 취재는 아니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예. 박근혜 때 춘실 게이트 때도 그랬고, 네네. 물론 이제 지금은 또 계엄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지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놓았을 때는 네. 그 중에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 겁을 먹어서라거나 예. 아니면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예.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찾아내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처음으로 돌아가면 네. 의외로 열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법관들 다 노크하고 다 기다려야 되겠다. 그죠? 좀 어려운 숙제긴 아니 일단 합니다. 박영재 주심 예. 다 전부 다 뭐 한 명 한 명보다도 네. 박영재 주심 그리고 조희대 네. 대법원장 완전히 이 문제를 꼬아버린 그 이 시작점을 찾아야죠. 예. 네. 자꾸 박영재 하시니까 내가 박영식이라다 보니까 박영자 갈 때마다 가슴이 그냥 이게 두근두근거린다. 이게 대법원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죠. 그렇죠. 네, 주심 그건 당연하죠. 대법관이 예. 그럼요. 이 박영재 사실을 그러니까 하면 안 이제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당시에 그 주심 대법관. 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그렇죠. 네. 아마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선고일도 이렇게 못 잡을 것이고 그럼요. 이런 내용이 나오지 네. 못했을 것이다. 주심 반대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비난하는 걸 보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청담동 술자리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잖아요, 기자님. 네. 근데 이게 비교가 될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무게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무게감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죠. 네네네. 네네. 그거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비교하는 것은 예. 일단 프레임 자체, 그러니까 범주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예.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이게 전갈 보도 같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지 이름 나오게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청담동 술자리라고. 야 이거 딸 관심도 없다 청담동 술자리. 이거는 야 대법 판결을 생중계를 했잖아. 청담동 술자리 생중계 했어? 안 했잖아. 네, 야 그쵸. 모르는 사람 더 많아. 네. 이것들 아주 그냥 네. 한동훈.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할 말을 가끔 까먹는데 아니에요. 너무 세니까. 아닙니다. 우리 활짝판에서는 항상 우리 네. 멘탈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 네네네네. 머리 위에 멘탈이라는 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과는 네. 그때는 정권 초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하는 수준도 다르고 예.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예. 다르고 네. 그 당시에 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네. 당시에는 이제 김의겸 의원 혼자서 이제 주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당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전혀 지금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현 단계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히 지금 특검 수사 촉구하는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거는 이제 뭐 사퇴를 넘어서 탄핵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탄핵은 어제 저희 나왔던 박진영 비평가에 따르자면 사실 정치적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라는 또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1일에 네. 그 판결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네. 판결 자체가 네. 그 대법원에서 무죄 취재, 그러니까 유죄 취재 파기환송심을 한 그 네. 판결이 나자마자 조희대 사퇴를 요구했고 예. 사퇴하지 않을 거면 당신은 탄핵이 되어야 한다라고 네. 하는 법원 노조의 목소리가 이미 예. 있었고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곧 선거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저는요 고등법원에서요 네.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고 원래 따르지 않은 게 네. 원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네. 그 짧은 시간에도 막 집달관이 막 쫓아다니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건 거는 법원 노조였어요. 예, 예. 법원 노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기 탄핵당해야지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가 이거 멈추겠다. 예. 멈춘 거잖아요. 누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법원 노조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도 결자해지 하라라고 이제 법원 노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자해지 할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조희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예, 서울 예. 중앙지법 부장, 그러니까 송승영 부장 판사가 두 가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 판결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해라. 예. 그 두 번째, 직위원에 대해서 그렇죠. 윤리감사에 대해서 밝혀라. 예. 직위원 문제 있는 거 다 온 국민이 다 아는데 그렇죠, 그렇죠. 왜 직위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밝히냐. 예. 이 두 가지 못할 거면 어떻게 됩니까? 사퇴하던가 아니면 탄핵을 하는 게 맞다. 예. 탄핵이라는 건요 국회만이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전 탄핵을 하는 거를 국회가 당연히 발의하고 처리를 하지만 우리 마음이 여론이. 실려야 예. 국회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국회가 먼저 한 다음에 국민들이 탄핵 발의됐네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를 전달이 돼야 그게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봐요. 신유진 변호사님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목소리 높여주시는 그렇습니다. 네. 자, 탄핵 사퇴 뭐 이제 여러 카드가 있는데요. 뭐 이제 이거를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칼을 뽑는 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여론도 혹시 있나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말을 못 하고 있죠. 꺼내는 것 자체가 네. 부담스럽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제가 좀 잘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탄핵 자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분위기죠. 이야기를 못 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운을 띄웠다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정답인 게 네. 사실 여론이 너무 뭐랄까 막연한 얘기잖아요. 여론에 따라야 한다. 너무 막연하기는 한데 네. 실제로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거든요. 네. 여론조사를 돌려서 이 추이를 아마 볼 겁니다. 볼 텐데 네네네. 그래서 뭐 오늘 내일 모레가 가장 중요한 국면이 될 텐데요. 예. 지금으로서는 탄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민주당에서. 예, 이 정도 여론이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그러니까요. 여론이 먼저 일어나고 네. 국회가 일을 하는 거지. 예. 뭐 이제 우리 댓글로는 이제 민주당 답답해 죽겠다 이러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먼저 치고 나가면요. 그게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네. 예. 이번 주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제가 뭐 이게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지라시 내용을 이렇게 언급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뭐 실제 취재의 열기는 더 뜨거워진 것 같긴 해요. 네. 뭐 언론사마다 실제 이 어떤 조희대 의혹과 관련된 세부 취재를 하기 위한 기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하다라는 그런 정보지 내용들은 뭐 이미 오늘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네. 어디가 보도할 거다, 뭐 보도할 거다 막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뭐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그런 조심스럽게, 조심.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인데 네. 뭐 지라시가 막 터져 나오니까 지라시의 내용을 지라시가 받아서 지라시에 제보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막 완전 지금 맞아요. 막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라시는 지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당에서 조사 돌리고 있다라는 말씀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유무에 대한 조사? 뭐 이런 말씀하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사퇴나 적합한지 아닌지 사퇴나 탄핵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돌릴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국민의힘의 포지셔닝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 대구에서 어떤 수위로 대응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수위로 대응을 할지가 이게 지금 현재 이 대법원장 카드가 대법원장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야기하기에 독재냐 아니냐의 어떤 가늠자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주말까지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거는 아마 중요한 국면으로 좀 국민의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입니다. 예. 네. 그러면 두 개를 다 하겠네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문항이 하나가 들어가고 아니면 사퇴 안 할 경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하는 것이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것도 돌아가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제 대구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대구에서 이제 장외투쟁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연단에 오른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에도 이런 여론조사들이나 분위기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가만 보면 이건 이제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전략이라는 게 지금 이제 나름 호재를 만났다고 생각했는지 사법부 탄압을 막는 야당 네. 이런 방식으로 나아갈 것 같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1인 시위를 하거나 피켓 같은 걸 들어도요. 대부분 다 사법부 얘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뭐냐? 이재명은 재판받아라예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또 야당 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를 보호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또 하호영 기자님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에 영향을 준다면 그런 뭐 방향을 고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목소리를 더 이제 내야 된다라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뭉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좀 신유진 변호사님과 마음이 같다면 채팅창에 1번만 눌러주세요. 1번. 다르시면 한 마음으로. 2번인데, 네. 다르시면 2번인데, 네. 한 마음이면 하나, 1번 눌러주세요. 하나, 우리 여기 하나. 꼭 2번 누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3번 누르는 사람 또 나옵니다. 3번.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1번 막, 1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세모네모님 감사드리고요. 이거 1번을 누르는 건 거의 신유진 파이팅이죠. 예, 1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눌러주시면 야시장,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요 얘기는 요걸로 이제 정리할 건데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역시 위헌 요소로 거론이 됐었던 국회가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를 추천하는 그 몫을 뺐단 말이에요. 네. 법무부가 들어갔어요.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협 이렇게 이제 좁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논란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회가 빠진 거니까. 근데 또 법무부는 또 행정부 소속이라고 네. 논란을 제기할 수 있겠다, 그죠? 네.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 논리로 해석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예. 내란 전담 재판부는요. 예, 그 논리가 아니면 뭘로? 그냥 무조건 독재라고 아마 지칭을 하고 공격을 계속할 겁니다. 감정의 영역이군요. 감정의 영역. 지금 이성으로 싸우는 영역이 아니고 예. 뭐 당연히 이제 21일 집회도 봐야겠지만 예. 사실 따져보면 지금 그렇게 법을 바꿨잖아 예.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논의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법을 입법하고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렇게 내일 사설과 논설과 뭐 여러 의견들이 그렇게 깔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네. 이게 위헌 논란이라는 게 뭐 이게 이걸 뺐다 저걸 넣었다 그게 아니라 사실 헌법재판관도 국회 추천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장난칩니까? 그냥 이거를 발목 잡아서 시간 끌게 할까봐 그것 때문에 이거 그냥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시간 끌려고 작전 필 거면은 그 조항 빼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게 위헌성이 실제로 존재해서 존재해서 이걸 빼버린 건 아닙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두 분이 말씀 주신 중에 국민의힘이 이제 이 재판부에 대해서는 인민재판부다. 그렇죠. 네.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총통 정부를 설립하는 거다. 예, 참. 감정의 영역은 맞네요. 네, 이건 감정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통. 네. 예,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저기 사법부에서도 그 여론을 좀 감안해서 그런지 입장을 낸 걸 보니까 직위원 내란 재판부에 그 한 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겠다? 판사 한 명 더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 짚은 거 아닐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싶은데 왜냐면 우리가 국민들이 직위원 판사를 못 믿는 거지 판사 한 명을 더 붙이는 거라고는 글쎄 이거는 좀 잘못 짚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예, 물타기. 예, 물을 막 붓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 이 특별법으로 입법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실제로 규칙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아마 그 안에 계속 집어넣으면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남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느냐 없느냐고 형식적인 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예. 네. 계속 이제 아니 너무 장난치는 게 아닌가 법원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직위원이 네. 문제가 있다고 직위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밝히라고 법원 내부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부장판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닥치고 있어. 우리는 그런 거 몰라.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두 글자로 딱 제가 느꼈는데요. 이거 기사 보고 나서 느낀 게 딱 두 음절로 해석됐어요. 옛다.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되게 불쾌했어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직위원 판사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인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그냥 한 명 더 붙여줄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건 전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논점 이탈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좀 뭐 유쾌한 얘기라고 볼 수는 네, 없겠습니다만. 전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어제 한창 저희 배꼽 빠지게 웃었던 얘기 오늘 또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수상교통 한강버스 네. 오늘부터 첫 운항입니다. 근데 특별히 또 오늘 오세훈 시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이 교통수단은 다른 교통수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개성이 있습니다. 도시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가지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부터의 힐링, 자유와 같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힐링이 들어가네요. 근데 네. 이거 타면 힐링이 될까요? 왜 힐링이 들어가죠? 원래 이 한강수상버스 이거 타면은 뭐 출퇴근 시간 단축돼서 출퇴근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게다가 이거 버스라고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아니 비가 오면은 다니지 못하는 버스 이게 심지어 개통이 어제 이걸 이야기를 한참 했을 것 같아요. 어제 재밌었죠. 어제 진짜 개통일날 비가 와서 시등식을 못해. 개통일날 폭우가 내려가지고 아예 행사를 못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완전 물을 다 뒤집어 쓰고 막 배현진도 올라가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네. 장난합니까? 아우 진짜. 근데 개통 당일조차도 아예 운행을 못하고 막상 시범 운행을 해보니까 예상보다 1시간이 더 걸려. 그럼 이거 출퇴근 가능합니까? 예. 장난합니까? 이거 돈 얼마나 썼나요? 900억인가요? 얼마인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오세훈은 진짜 오세이돈이 맞다. 아니 수속성 인간이기 때문에 뭐 오세이돈이라고 이제 별명 붙인 거야 뭐 이제 네티즌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야 오마이뉴스는 정말 제목을 뭐랄까 재밌게 뽑았네요. 조금 전에 올라온 오마이뉴스 기사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한강버스 타고 9시까지 출근하려면 새벽 5시에 출근하세요. 9시까지 출근하려면 새벽 5시에 출발하라고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제 1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잠실에서 마곡까지 오늘 3시간 43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또 3시간이 걸렸군요. 시정의 차원에서 보기에는 이게 좀 뭐랄까 사실 엉망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이게 우리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요. 매일매일 앞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 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걸 정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기부금을 낸 것도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마이크 잡고 TV에 나와서 이게 자기의 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정확하게 지하철보다 3배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3배가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인들은 일반인들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얼굴에 철면피 깔고 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읽어드렸던 한 문장 말고도 뒤에 걸 가보면 더 가관인 게 생각보다 느리다는 걱정 등이 많은데요. 모든 것은 서울 시민들의 평가와 반영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시면서 지금처럼 가성비 높은 위로의 수단이라는 점에 수단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 요청이 있다면 그에 맞춰 또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통수단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 시장의 원래 계획대로 만약에 수상교통 한강버스가 달린다면 추석 때 저 KTX 안 타고 이거를 타고 이제 저 아산만이나 저희 집이 이제 전북인데요. 군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수상버스를 이용해서 가야죠. 근데 이게 이 속도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관광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것도. 관광이라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관광 상품이라는 거는 개발하려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애초에 출퇴근용
버스라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네. 관광과 그렇게 연계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뭐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방콕에도 이제 예. 거기 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짜오프라야 강. 예. 거기에 이제 유람선이 뜨는데 예. 그 유람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상품 개발이 필요해요. 예. 그냥 이렇게 아니 지금 이 버스 이 배 모양이 아무런 그 가치가 없고 그리고 또 한강변에 특별히 관광 상품이 전혀 없는데 이게 상품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 심지어 시간은 3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이 한국에 온 관광객들도요. 네. 다 이 K-팝 그리고 K-컬처에 따라서 빨리빨리 뭔가를 더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싶은데 이거를 뭐 마곡에서 잠실까지 3시간 넘게 이걸 왜 탑니까? 네, 그 이제 준공영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다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뭐 물론 이제 비용이라는 게 기후동행 카드에 이제 월 5,000원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탑승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조건이 달려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적자 사업이 돼 버리면은 그거를 또 메우는 거는 또 우리 그렇죠. 세금으로 예. 메우는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뭐 건물에다가 BBQ도 넣고 무슨 뭐 농심으로부터 협찬 받아가지고 라면도 넣고 한다라고 하는데 관광 수단으로서 얼마나 이게 관광수단이 아니라 교통수단으로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관광수단은 이미 한강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메리트가 분통타자요. 있는지 모르겠고요.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후동행 카드에 5,000원 내가지고 한 달 내에 무한 탑승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나. 이게 시민분들이 뭐랄까 좋아하실까요? 공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일단 이런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5,000원 더 내고 내가 한 2시간 늦어도 된다. 예. 이런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네, 이건 아. 약간 너무 한가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따릉이 한번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아, 그쵸, 그쵸. 예, 이거 그 따릉이를 없애려고 하는 감각하고 완전 반대이지만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예. 딱 그거 같긴 하네요. 아, 참. 그래요. 아, 근데 저희가 늘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정치화 시장과 함께하는 소중한 고객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장터 오늘 좀 소개해드릴 건데요. 보장 분석으로 꼭 필요한 보험만 남기고 싹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소개 또 해드릴게요. 한 고객님은 심한 두통으로 MRI 검사를 받던 중 혈관벽이 얇아져서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간단한 코일 색전술로 치료를 받고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역시 뭐였다? 보험이었습니다. 기존 보험이 뇌출혈 진단비로만 가입돼 있어서 수술 후에 보험사에 청구해도 단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셨거든요. 사실 이 뇌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뇌경색이나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같은 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기존 보험이 뇌출혈 진단비에만 한정돼 있으면 이런 질환들에는 보험금이 안타깝게도 전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장터는 바로 이 부분을 바꿔드립니다. 불필요한 중복은 정리하고 최신 약관을 반영해서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경색, 뇌동맥류 같은 다양한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의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히는 변화, 실제 고객이 겪었던 아쉬움을 해결하는 곳, 바로 보험장터입니다. 보험장터는 여러분들 1544-5788, 1544-5788 카톡 아이디 JK6003으로 여러분들 추가하시면 언제든 무료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장터는 정치화 시장과 함께 갑니다. 자, 다음 주제로 보험장터. 장터. 보험장터. 과거에 또 유튜브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제가 참 그랬죠. 네. 예. 역시 야시장과 어울리는 이름이 들어왔네요. 보험장터. 장터와 야시장. 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밤에 열리는 장터가 야시장이에요. 야, 이렇게 또 이걸 스토리를 이어가시는 거죠. 그럼요. 보험은 장터에서, 예. 야시장은 정치 야시장. 예, 좋아요? 그 유튜브를 안 하시는 동안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예, 정신 못 차리겠는데요. 네. 근데 죄송한데 맞다. 처음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유튜브 출연은 지금 그러면 얼마 만에 하시는 겁니까?
김어준 총수가 있었던 예전에 TBS요? 네, TBS보다 전에 했었으니까요. 예. 한겨레 TV에 있을 때 그때 하고 처음이니까 유튜브 출연을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10년? 네,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있습니다. 예. 7, 8년 만에 복귀가 야시장인 거예요? 야. 적응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예. 우리 하 기자님께 원하는 거나 또 네. 이렇게 바라는 거 사항 있으면은 알려주시면은 예. 저희가 바로바로 아, 우리 그럼요. 하 기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저 활짝 피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분 덕에 더 활짝 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네. 아니, 그 정도면 한생이 전 사람 아닌가? 아, 썸네일 사진 보고 들어왔다가 이제 갑자기 급 놓아 오셨다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 걸로. 예. 자, 그리고 저기 특검 이슈 몇 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특검. 권성동 일단 의원 구속됐고 오늘 구속영장 꽤 빠르게 청구를 했어요. 한학자. 네, 한학자에 대해서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생각보다 전격적으로 청구를 때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증거가 네. 차고 넘쳐요. 왜냐하면 뭐 고민할 이유가 없다. 윤영호 본부장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의 네. 부인인 이 재정관리 담당자 그 이모 씨 다 모든 증거를 지금 특검에서 확보했고요. 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한학자 총재를 불러서 한번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심문을 듣는 절차를 거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들 그냥 김오수 그리고 또 뭐 오강수 전 민정수석 예. 등 해가지고 다 섭외한 다음에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막상 특검에 출석하고 나갈 때 하는 모습 내가 왜요? 아니야! 내가 왜 그랬어요? 맞아, 진짜 그랬어요. 내가 왜요?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그 모습 정도면? 때문에 네. 그 모습 그대로 아마 검찰 이제 특검 조사 때 조사에 응했겠죠. 예, 네. 부인하고 네.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왜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 영장을 청구해버렸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더 이상 말을 섞어봤자 네, 필요가 내가 없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죠. 막 이런 말 하니까. 보통 이렇게 큰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 예. 공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권력자를 향한 이 뇌물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네.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의외였던 건 이 한학자 총재가 예. 전 버티는 게 오히려 좀 의외였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버틴다라고 하시는 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가지 않고 있었던 거. 예. 세 번이나 불렀는데 계속 왜 뭉개느냐?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이미 증거는 다 나왔거든요. 예. 근데 너무 늦게까지 버티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만한 명분만 쌓았다. 예.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통일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뭐랄까요? 흔히 말하는 비싼 변호인들을 많이 사고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네. 변호인들을 샀을 텐데 그만큼 교계 내부에서 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진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의견 그룹이 좀 없지 않았냐는 생각 좀 들어요. 아니 구속영장 네. 구속 안 당하고 싶었으면 일부분 자백했어야죠. 그럼요. 아니 드러난 처음에 게 불렀을 때 나가서 드러난 게 네. 얼만데 지금 매 내빼다가 내가 왜요 이러면은 더 이상 뭐 구속밖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일부 인정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인정한 게 있어요. 넥타이. 넥타이는 권성동이고 그 네. 저기 쇼핑백을 준 거는 일단 인정했고 그렇죠. 그리고 세뱃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은 했는데 이제 네. 막 거금을 줬다 이런 맥락은 아닌 것 같고 세뱃돈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권성동은 쇼핑백 받았고 거기에 넥타이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뭐 일부 한 것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불법 정치 자금과 연결되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인정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자신의 범죄 사실이 안 될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건 인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백, 자수, 이봉관 회장처럼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일부 자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야 이것에 대해서 이 증거에 대해서 확보하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거인멸 염려가 없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자기는 범죄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가서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증거인멸 염려가 더 높아지죠. 네. 그럼 구속을 해야죠. 구속됩니까? 이거는 구속을 안 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 중대합니다. 그리고 네. 증거인멸할 거다. 그럼요. 우려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정말 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안경도 찰떡이에요. 네. 신유진 개그우먼이네요. 이러시면서 칭찬도 해주셨고 우리 또 혹시 우리 하 기자님 가족분은 절대 아니시겠죠? 가족이 많습니다, 저희가. 영달 네. 백화님. 영달 백화님 심지어 슈퍼챗을 주시면서 하어영 기자님 찐이네요. 귀에 쏙쏙 미처 몰랐습니다. 여기 오신 걸 몰랐나 봐요. 네.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제 그 고정의 염원을 담아주셨어요. 혹시 애틀란타 아닌가요? 영달 백화님. 시카고 애틀란타 이쪽 아닌가요, 혹시? 한화로 보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하나입니다. 네, 영달 백화님. 예.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다음 주도 만나는 외출에 걸로. 슈퍼챗이 또 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네. 그 한겨레가 오늘 단독 보도했는데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권성동한테 큰 거 한 장 서포트한 그 1억 원 중에 절반이 별도로 포장이 됐고 거기에 이건 참 임금 왕자 표시에 놀이개가 자수로 박혀 있었대요. 네. 참 이거 윤석열한테 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면 이건 관봉권이죠. 예, 관봉권이죠. 예. 관봉권의 출처와 가는 곳이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죠. 예, 왕자가 그것이라고 추론만 하는 것이죠. 예, 추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다만 왕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가요? 좀 부의원 같은데요. 네. 또 그렇게도 짚으시는군요. 예, 예. 이 왕이라는 건 네. 윤석열 대선 자금으로 써라라고 주긴 했습니다만 그 왕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다. 대선 자금으로 특정도 안 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왕자가 그래서 아마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보도가 더 자세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한겨레 기자님이 한겨레 단독 보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정사실화. 이게 네. 이 포장 형태라든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비단으로 포장을 했어요. 근데 각자 다른 형태의 놀이개가 묶여져 있는데 놀이개 하나에는 왕자가 이렇게 자수로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예. 굉장히 섬세하고 예. 이 정도 놀이개라고 할 정도면은 지금 저 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윤석열한테 가는 것보다는 예. 요거는 우리 직통 예. 라인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했을 예. 때 김건희가 좀 더 맞지 않나. 그리고 윤영호랑 김건희랑 나중에 실제로 통화도 하잖아요. 그렇죠, 연락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영호가 이런 거는 이제 여사님께 이렇게 전달해달라 이런 취지가 더 맞지 않을까. 예. 네네. 저는 그래서 예쁘게 감사합니다. 놀이개가 힌트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비단으로 예쁘게 싸고 네. 이게 뭐 굳이 윤석열한테 줄 때 이렇게 비단으로 예쁘게 싸 이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여사님께 잘 전달하라 이런 게 아닐까. 근데 이제 관봉권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얘기가 지금 여기도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 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한학자의 비밀의 방에 가보면 거기도 뭐 관봉권이 있었다라고 이미 그렇죠. 하잖아요. 네. 보도가 됐지만 이 관봉권 출처가 어디냐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어떻게 추정하시는지 우리 하 기자님은? 이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기부터는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네네. 추측을 해야죠. 네. 촉으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통일교가 예. 통일교가 진짜 어마어마한 종교잖아요. 사실은 이게 네. 또 그럼요. 사익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 그 막대한 그 자금 동원력이라든지 예. 뭐 그 자신들의 자금에 대한 그 뭐 은행과의 커넥션 예. 이런 걸 통해서 은행으로부터도 사실 통일교는 일개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자금을 한 번에 이렇게 묶음으로 다오 그런 뭐 딜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통일교가 특활비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이 받았던 걸 뭐 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예. 저는 이제 관봉권이라는 것 자체가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특활비라든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존재할 수도 있는데 예. 주는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증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종이 돈은 이게 증거로 쓸 수가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관봉권 형태로 간다. 예. 또는 어떤 아주 고가 명품 시계로 간다. 예.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일종의 보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줄 때도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다 찍어놓고 그렇죠. 증거로 남겨놓고 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거를 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예. 그렇죠. 정말 정확한 뇌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 관봉권에 대한 내용은 워낙에 이번에 뭐 건진도 관봉권, 네. 누구도 통일교도 관봉권 얘기가 참 많이 나왔고요. 오늘 뭐 두 분한테 준비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막 JT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네. 특검에서도 그 통일교 교리를 막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보도된 내용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된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란 뜻이었다. 이 정도까지는 보도가 됐는데 지금 막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나는 독생녀다. 라면서 정교 일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김건희한테 제공된 그 샤넬백 있었잖아요. 건진통에서 그라프 목걸이 주고 샤넬백 2개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샤넬백 자체가 뭔지 모른다. 그렇구만. 모를 수 있을까? 그렇고요. 그리고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로 쓰면서 제시한 성공보수가 10억 원에 이른다는 점도 함께 조사 때 언급이 됐대요. 네. 근데 한 학자 총재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돈으로 낸다라는 답변을 했답니다. 네. 이제 요거를 이제 JTBC가 지금 막 보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요게 이제 새롭게 지금 추가된 내용이어가지고 일단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야, 근데 이 정도였으면은 영장 청구할 만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무슨 뭐 샤넬이라는 거를 아예 모른다. 뭐 그리고 정교 일치.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 저는 진짜 이분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길래 이런 망발을, 그것도 특검 앞에 가서 자신의 신병이 부속 기로에 서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는지 좀. 궁에만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하고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예. 최태민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이름이 있죠. 예. 그 최태민부터 시작해서 최순실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예. 통일교하고 굉장히 또 밀접하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최순실이 독일에서 들어왔을 때 어디로 갔느냐? 예.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병원으로 간다라고 해서 예. 다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흔히 말하는 정식 교회가 아닌 곳들은 이렇게 정치권하고 끊임없이 연결이 되었고 예. 본인들은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답변 수준밖에 못 내놨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오늘 지금도 아마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오늘 일단 좀 일찌감치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3번째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고요. 영장 집행된 곳은 아마 저녁 한 6시쯤에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여기는 집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쪼개져서 갔어요. 원래 2번째 시도까지는 국민의힘 당사에서만 양쪽이 대치를 했는데 특검과 국민의힘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사로 3번째로 시도를 하고 그리고 한쪽의 결은 여의도에 있는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양쪽으로 갈라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당사에 가서 똑같이 또 거부를 당하더라도 DB는 확보하겠다라는 뭐랄까 전략을 좀 나눴다 쪼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님? 사실 오늘 상황은 이전에 거부하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도 안 줄 수 없는 다만 이제 모양새를 갖춰서 줘야 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어떤 방식으로든 예를 들면 마지못해 주는 것이든 예.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든 예. 어쨌거나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 계속해가지고 이 집행 시도에 국민의힘 쪽에서 불응하고 네. 이미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라고는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미 제출 받아봐야 어차피 뺄 건 빼고 껍데기만 준다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 다시 시도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부러 어떻게든 안 뺏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미 제출하겠다라고 그냥 보내버린 거지. 그거를 실제로 특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은 1도 없다. 그리고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막 하면서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이런 소리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의 당이 예. 통일교 당원으로부터 이제 당원 가입을 받아서 그렇죠. 윤석열 후보를 만들고 예. 당대표도 누구로 만들고 이러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당이라는 게 예. 정말 만천하에 드러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는 지금 중이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에 동조하는 개혁신당,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개혁신당이 동조하고 있고요. 동조하고 있죠. 개혁신당 천하람도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발맞춰서 엄청 동조하죠. 이준석은 심지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뭐 강유정 대변인 당장 해임시켜라부터 해죠. 예.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을 아예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판사냐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예.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엄청나게 헛소리를 하면서 내란 동조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진짜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이 개혁신당이 더 날뛰는 걸 보면은 정말 가소롭지가 않다. 네. 뭐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저번에도 한번 그 이재명 대통령 AI 합성 사진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패러디한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AI 합성 사진으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을 저격을 한 걸로 보여요. 근데 살려야 한다 그 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이 이제 전화기를 받고 있고 이쪽에 몰아내야 한다라는 글자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보이는 그 모니터 화면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또 영상을 올려놓고 같은 방식으로 좀 저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완전히 저질이라고 보고 이런 거를 계속 확산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거 놀잇감을 던져준다. 내가 정치인이 내가 했으니까 너네들 해도 돼. 라는 신호를 주고 우후죽순 여기서 만들기를 바라는 저거죠. 그런 마음 같아요. 네. 보시는 대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준석이 이건 거의 저는 좀 사주라고 봐요. 이준석은 팬코가 있지 않습니까? 팬코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너네도 마음껏 만들어. 너네도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희화해. 이재명을 악마화해. 뭐 네. 이런 이미지로. 네. 내가 저 삼봉장이다. 예. 지금 우리 또 이분 뉴스님이 예. 슈퍼챗을 주셨어요. 이분 뉴스가 지금 15만의 유튜브 채널이고. 그런가요? 예. 박영식, 신유진, 하어영 세 분 조합 너무 좋아요. 귀에 쏙쏙 10만이 코앞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분 뉴스는 참 가난한 채널인데 왜 3만 원이나 슈퍼챗을 쏘고. 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독려한 건 아니고 이제 슈퍼챗 주시면서 이제 10만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조금만 더 와주시면 저희가 한 9만 7천 갈 것 같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잖아요. 예. 우리 출연자들이 하나씩 자신의 애장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이 되면요. 네. 구독자들한테 이벤트를 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아니 뭐 비싸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애장품이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냥 롤렉스 시계 하나 가져올까? 금거북 이런 거 가져올까요? 집에서? 그러니까 금거북. 집에 있는 거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걸로 해요. 그럼 저희는 너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10만 되는 날 다 같이 이벤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뭐든 하겠습니다. 네, 또 구독자. 우리 또 홍보위원장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죠, 뭐. 그러니까요. 예,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오긴 했는데요. 네. 예,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독서의 기절님께서 제가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뭐 롤렉스 같은 거 가져올게요 했더니 받기 싫은데요? 받기 싫다고 해가지고 안 가져오네. 아유 진짜 우리 언니인가 봐.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보위원장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받기 싫다고 하셔가지고 안 갖고 올 수밖에 없네. 네. 롤렉스 말고 다른 거 갖고 와볼게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자, 오늘 국민의힘은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지방선거 총괄위원장으로 세웠고요. 총괄위원장으로 또 세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랄까요?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총괄기획위원장을 줬다라는 건 약간 기시감이 느껴져요. 네. 윤석열 정부 때 나경원 의원에게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을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랄까 전당대회 나오지 마라 이제 이런 시그널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발을 묶거나 놓은 거죠. 자리를 줌으로 인해서. 근데 이것도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싶고요. 서울시장과 관련된 그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벌써부터 돌기 시작했거든요, 기자님. 네. 근데 뭐 제가 그냥 보도된 내용이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과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읽어드리면 강훈식, 김민석,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정원오 예, 성동구청장입니다. 나머지 분들 다 이름 아시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이렇게 해가지고 범진보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서울시장 후보군이 나눠져 있고 범보수는 오세훈, 나경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오세훈은 물론 서울시장 현직 시장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 쪽 고민이 좀 엿보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자리에서도 이게 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급의 후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급의 인물이 서울시장 후보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문법에 맞다. 이제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중량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인물들 중에 눈여겨본 인물도 괜찮고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의 고민이 좀 깊긴 한가요? 어떻습니까? 들리는 얘기는?
일단 뭐 아주 지금 나쁜 상황이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뭘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나쁜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통실 쪽에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서 배출할 것이냐, 지금 그런 정도로 정리될 상황은 아니고요. 좀 더 멀리 보고 지금 문제부터 좀 해결해 가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잘 보시면 요즘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죠, 예. 예, 그분들 중심으로 일단 본인들이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추석 올 연말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그 주제들이요.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통실에서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배출을 할지 그렇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군이 좁혀지든지 아니면 이 후보군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하든지 뭐 이게 내부 정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 뭐 그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연말로 가면서 정리가 되잖아요. 이런 국면들을 좀 잘 수습을 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일단은 선결 조건이란 말씀이세요? 네네네.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이제 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서 뭐 여기 보면은 통실에서 빠지는 인물이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른바 BH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이나 지금 개혁도 연말까지 좀 긴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통실의 의견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내에서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것부터 해결을 해가는 과정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좀 간명하죠. 간명하다는 말씀이? 오세훈밖에 없다? 아니죠. 오세훈밖에 없을 수는 없고요. 욕심을 내는 사람 많죠? 욕심을 내는 사람은 아주 많죠. 근데 뭐 굳이 큰 고민이 필요 없다는 것처럼 들리셨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면한 과제는 본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 또 연결을 해보자면 이번에 대구 집회 있잖아요. 대구 집회를 포함해서 자기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창피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이 창피하지만 않으면 되는 정도로 여론을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러냐. 국민의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위해서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 영역에서 우린 창피한 정치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그걸 보여나가고 그리고 대구에서부터 집토끼부터 잡고 올라오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나경원 같이 이제 그 나경원 대표처럼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오세훈처럼 그나마 좀 덜 극우적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될지는 좀 쉽게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우 쪽으로 와 있거든요. 맞아요. 극우 쪽으로 와 있어서 이번 대구 집회, 대전 집회로 이렇게 장외 집회와 함께 이렇게 쭉 이어져 올 텐데 여론조사를 통해 봤을 때는 또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고 장동혁 대표라든가 아니면 논리보다는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극우적인 발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방자치 내년에 이제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게 또 국민의힘으로서 꼭 유리한 국면이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참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사실상 정계 은퇴할 것 같다라는 분석들도 과거엔 있었는데 건재하네요. 근데 뭐 아직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아직 지금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은 오로지 삼특검에 의해서 내란 종식과 그리고 이제 김건희의 그동안의 악행들 그리고 최혜병 순직 너무 안타까운 사건 이거에 중심이 돼서 집중되어 있지만 명태균 사건으로 자유롭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둘입니까? 그중에서 오세훈도 있고요. 홍준표 시장도 있고요. 아직 다 살아있다. 모든 것들이 다 아직까지 걸려있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일까요? 이렇게 제가 최근에 보면서 느낀 거는 너무 갈팡질팡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교회도 나가고 좀 더 이제 극우적인 방향을 꺾지 않고 당분간 그런 활동을 이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까지도 사실은 당대표 되자마자 뭐 통합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황 자체가 전선의 앞에 나가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 정치 초보여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겁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저는 장동혁 대표는 ABC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식인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집토끼를 잡는 것. 그래서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로 교회를 간다라는 거는 가장 본인들을 강하게 지지하는 지지자부터 좀 다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기총을 가요. 예. 한기총을 가서 쓴소리를 좀 듣는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나는 쓴소리도 듣는다. 그리고 거기 프레임에 종교 탄압을 얻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 교회를 다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세요? 저는 다닌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네네.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목사님이거든요. 네, 그렇게 통하죠. 네, 저분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렇게 되면 종교 탄압이란 프레임으로 폭넓게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우리를 다시 지지하는 데 있어서 창피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과정. 누구보다 정상적이네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보수 우파로서 욕심이 많은 사람. 굉장히 누구보다 이성적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야망이 굉장히 큰 걸로. 그 야망을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밟고 있는 과정이다.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하는. 모든 걸 다 할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하는. 저는. 빌드업을 나름 정석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급하게.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는 그런 과정. 그러셨구나. 저는 이제 최근에 들어본 분석 중에는 제 귀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우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맞아요. 네네,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한테도 부족한 측면인데 특히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 중심으로 하는 이 극우화의 어떤 여론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한테는 자민련처럼 쪼그라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와, 근데 솔직히 최근에 이게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불거지는 그 연예계 쪽이나 문화계 쪽의 논란을 제가 보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죽음을 추모하지 않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제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 얼마나 어떤 극우적인 발언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좀 세뇌시키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가려고 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악성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보면은 되게 알려진 인물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SNS에서 그러면 뭐 죽었는데 추모 안 하리?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는 거 보고 나서 그런 식의 비난은 아니었는데 뭔가 좀 어떤 극우화에 대한 그런 경고도 해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저희 정치와 시장을 빛내주시는 이오지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오지오의 후속 패션 제안 긴팔 16수 티셔츠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시그니처 포인트로 저 하단에 있는 지금 보여줄게요. 네. 하단에 있는 이오지오 로고 그리고 역시 고급 장섬유를 사용한 튼튼한 프리미엄 티셔츠. 참나. 네. 부드럽고 변형이 적은 원단입니다. 원단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드롭 숄더라는 디자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입으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입어야죠. 목이 드러나진 않나요, 목이? 잘 안 드러납니다. 드롭 숄더 디자인이라고 해서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의 이 어깨를 살짝 넓게 만들어주는. 왜냐면 살짝 좁은 어깨는 넓게, 너무 넓은 어깨는 또 살짝 이제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드롭 숄더 디자인을 적용했고요. 루즈하고 여유로운 실루엣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더 캐주얼하게, 편안하게 여러분들 연출해 보시고요. 신유진 변호사님 입은 색깔은 예쁘네요. 여기 좋습니다. 여기 끝단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을이네요.
가을이에요. 네. 좋습니다. 아, 정말 나중에 우리 좋네요. 또 하호영 기자님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자 오프라인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신다. 자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는 한 장에 35,900원, 야시장 특가로 10,000원 할인된 25,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멈춘다면 2호 아닙니다. 배송 메시지에 정치 야시장 남겨주시면 2벌을 사셨을 때 양말 한 켤레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예쁘다. 상단 링크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매 또 기다리겠습니다. 예쁘네요. 반소매 완판에 이어 긴 소매도 완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프리미엄 티셔츠 2호 지호. 오. 자 오늘 우리 늘 함께하는 정치야시장의 친구 2호 지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활짝 폈습니다. 이제 오늘 신유진 변호사님과 하호영 기자님의 덕분에 목요 활짝 폈고요. 정치야시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